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4월 9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약보합 정도로 끝났습니다. 좀 미지근하게 그렇게 끝났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조정 기미가 좀 보이는 그런 시장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요. 그동안에 시장을 끌어봤던 반도체 관련주들, 이 종목 위주로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리드해 왔는데 외국인들 매수 강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반도체주들도 약간 조정 기미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지표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리면 아마 전체 시장이 아마 눈에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게 지수 보면은요. 거래수가 마이너스 0.46%, 2,705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0.14%, 859포인트입니다. 양 시장 모두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약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대금 이렇게 보면요. 거래 대금은 시장의 힘, 에너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인데요. 보시면 거래소가 9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10조를 이렇게 넘어섰죠. 최근에도 13조까지도 이렇게 갔다가 오늘은 10조가 안 되는 9조 4천억에 끝났습니다. 시장의 활기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동안 시장을 리드했던 반도체주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주춤하면서 거래 대금도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요. 8조 8천억입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보시면 항상 10조를 이렇게 넘어갔었는데요. 오늘은 코스닥 쪽도 별로 재미가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몇몇 그 개별 종목들 특히나 기관들이 꾸준히 이렇게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 중에서도 재료가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몇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들은 별로 재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꾸준히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중에 오늘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좀 특이한 그런 종목들 오늘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릴까 그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일본 그래프 보면요. 좀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요. 이게 지금 화면에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21선이거든요. 21선이라는 거는 생명선이라고도 그랬죠. 그 다음에 심리선이라고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시장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 기준이 되는 선이 21선인데 굉장히 중요한 선인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21선 밑으로 살짝 이렇게 음봉이 나면서 흘러내렸죠. 요 앞에서도 한번 음봉이 났었다가 다시 이렇게 크게 반등을 해줬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는 21선 밑으로 이렇게 살짝 흘러내렸습니다. 기분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 이렇게 흘러내린 거 가지고 21선 밑으로 이렇게 약세장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빠르다는 거죠. 이번 주 아마 주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그래프다. 모양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하루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분봉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하루 그 흐름인데요.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근한 5일 동안 이렇게 지켜졌던 요게 이제 이게 추세 지지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추세 하단. 근데 오늘 오전에 이 추세 지지선이 깨졌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아침 시세 대비했을 때 종가가 많이 밀리면서 끝나줬습니다. 이런 건 이제 굳이 해석한다고 그러면 요 추세 바닥에서 매수세 이렇게 좀 가담하던 그 저가 매수세가 오늘은 손을 좀 놨다. 매수세가 좀 이렇게 주춤했다 이런 얘기가 되죠. 매도세 위주의 매도세가 시장을 이긴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분봉으로 봤을 때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이렇게 많이 밀리는 거는요.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그래프다.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코스닥 보면요. 거래소는 그래도 이렇게 21선이 있다고 그러면 이 21선에 살짝 걸친 상태에서 음봉이 살짝 났거든요. 근데 코스닥은요 지금 한 4일째 이 21선 아래에서 이렇게 음봉이 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훨씬 더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고요. 거래소는 그나마 반도체 주식들이
이제 상승세가 좀 주춤하긴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 매수가 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 강도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21선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코스닥은 이렇게 그림이 망가진 그런 모습입니다. 좋지 않다는 얘기죠. 몇몇 기관이 가담해주는 매수에 가담해주는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코스닥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코스닥도 분봉으로 이렇게 한번 보죠. 거래소하고는 조금 다르죠. 거래소는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이렇게 흘러내린 그런 모습인데요. 코스닥은 근 한 4일째 이렇게 아침 시세 대비했을 때 종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매물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다. 매도수의 우위의 시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닥 쪽이 훨씬 모양이 좋지 않다. 아무래도 코스닥은 개인들이 많이 이렇게 매매를 하는 그런 그 시장인데요. 최근에 모양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 수급입니다.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요. 거래소에서 1,300억, 코스닥에서 210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양시장에서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매도 우위에 있다는 게 상당히 저는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120억 매도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외국인과 개인이 항상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주고 팔아주고 그랬었는데요. 오늘은 개인들하고 외국인들이 같이 이렇게 매도했다. 물론 물량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매도해 준 거는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 같다.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이 한 1,200억 정도 매수 우위했는데요. 1,200억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큰 건 아니죠. 그래서 전체 물량으로 봤을 때 유의미한 그 정도의 그 규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 개인들이 같이 오늘 매도에 가담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기분 좋은 지표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개별 종목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이게 삼성전자 오늘 수급을 이렇게 보시면 기관이 6만 4천 주, 외국인이 20만 주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동안에 삼성전자는 꾸준히 적게는 몇백만 주, 많게는 1,000만 주 넘게 이렇게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 우위했었는데요. 오늘 기관하고 외인들이 수량은 적지만 매도 우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오늘 하루만 놓고 이것도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만요. 이번 주 내내 좀 두고 볼 아주 중요한 지표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고객 예탁금 54조 4천억입니다. 근데 최근에 57조 4천억까지 갔다가 한 3조 정도가 줄어들었죠. 한 3일 만에.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3일 동안은 개인들 계좌에서 돈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그렇지만 이렇게 작년 연말 이후로 흐름을 이렇게 보면 추세로 보면 아직도 여전히 전체 추세는 돈들이 좀 들어오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한 3일간 3조 정도 빠져나갔지만 요게 이번 주까지도 계속 이어질지를 좀 더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신용융자는 여전히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는 그런 매수자는 여전히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19조 4천억인데요. 굉장히 큰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수금도 이렇게 보면 9,800억인데요. 1조 정도 이렇게 연말 이후에 늘어난 상태에서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인들이 단타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펀드, 주식형 수익증권 요 그래프가 섬세하지가 못해서 이렇게 전량을 이렇게 보면요. 펀드 쪽으로 현재는 110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111조, 112조까지도 이렇게 늘어났었죠. 펀드 쪽으로도. 그러니까 한 2조 가량이 요 근래 며칠 동안 펀드에서도 돈들이 조금 빠져나갔는데 요게 이제 고객 예탁금 그 좀 줄어든 거하고 최근 며칠간 펀드 이렇게 잔고가 좀 줄어드는 거가 같이 이렇게 좀 빠져나갔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요게 이제 한 2, 3일 정도 빠져나가는 거지만 요게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면요. 좀 유의미한 그런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당분간 수급 면에서도 조정 기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해외 시장입니다. 미국 다우 그래프가요.
이렇게 얼른 보시면 이게 이제 다우 그래프거든요. 끝에 이렇게 고개를 살짝 숙인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여기 21선인데 21선을 깨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세만 유지하던 다우 지수도 살짝 고개를 숙였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에서 지금 요 21선을 사이에 두고 음봉과 양봉이 이렇게 번갈아 나면서 좀 이렇게 치고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도 그렇고요.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비슷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모양이 조금 더 안 좋죠. 이렇게 고개를 조금 숙이는 21선이 깨지면서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금리 인하 얘기가 좀 쑥 들어갔습니다. 워낙 미국 경기가 좋고 이러면서 금리 인하할 시기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 위주로 되는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이런 쪽들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요 영향이 지금 우리 시장에도 미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오늘 일본 시장, 오늘 현재입니다. 1% 올라줬습니다. 일본 시장도 이렇게 고개를 숙인 모습인데 21선이 깨졌다가 오늘 다시 21선에 딱 닿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의 이렇게 모습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대만이 이렇게 좋아요.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하고 달리 계속해서 오늘도 한 1.8%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아까 보셨듯이 TSMC도 흔들림 없이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죠. 21선 아래에서 양봉은 나고 있지만 고개를 숙인 그런 모습이다. 상해 플러스 0.09, 항생 플러스 0.84. 중국 시장은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좀 돌아섰다 이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 주요 종목 이렇게 몇 개요. 애플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0.7이니까 어제 좀 주춤해 있는데 그래프 모양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러죠? 그 다음에 테슬라가 많이 빠졌다가 어제는 한 4.9% 올라주긴 했지만요. 여전히 이렇게 쌍바닥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애플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정도가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인데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21선 그거 보면 요 21선 이렇게 깨고 고개를 숙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상승세가 최근 들어서 좀 꺾인 모습이다. 이런 게 지금 우리 시장에 그대로 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대만의 TSMC 이렇게 보면요. TSMC가 지금 시총이 한 1000조가량 됩니다. 우리 삼성전자 2배가량 되는데요. 여전히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진 때문에 많이 피해를 입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는 이렇게 흔들림 없이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이렇게 보면요. 좀 주춤하는 듯 하지만 아직도 상승세가 여전히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또 일본 시장 이쪽으로는 조금 좀 주춤하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다. 반면에 중국 또 대만 이쪽 시장은 여전히 아직도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강조드렸던 종목들 중에 오늘 현대로템, 더존비전 이런 것들이 아주 화끈하게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위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대로템은 수급에서도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140만 주, 기관이 45만 주 이렇게 매수 우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3월 29일 날 기관들이 한 140만 주, 외국인들이 140만 주, 기관이 한 28만 주 매수 우회했는데요. 최근에 대량으로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산 거는 특히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산다 이런 거는 지금 현재도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앞에 이 가격대하고 딱 마주보기죠. 근데 이 마주보기에서 지금 이렇게 그 위로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신고가라는 얘기죠. 신고가가 나면서 오늘 쌍끌이로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회했다. 그래프로 봤을 때도 이제 신고가가 나면서 그 위로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어쨌든 외국인들 기관이 쌍끌이로 이렇게 강하게 매수할 때는 쉽게 물건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현대로템 관련해서는 지금 재료도 몇 가지가 이렇게 뜨고 있는데요. 오늘 그 KB증권에서 현대로템 리포트를 내놨어요. 제목을 뒷심과 뚝심의 현대로템이다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이 좋다 이런 얘기겠죠.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금년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한 85% 정도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총 56대 납품 예정인 폴란드양 KT 전차가 1분기에 18대가 현지 납품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된다. 제가 알기로는 한 대가 아마 1억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물량이죠. 거기다가 이제 2차 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루마니아 등 주변국들의 도입 사업도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뜨고 있는데요. 요거 외에도요 지금 KTX 관련해서 그쪽에도 차량 납품이 계약이 성사됐다 그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얘기가 나온 게 군에다가 500억 무인 차량 그 납품을 하는데요. 여기가 그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여기하고 경쟁이 붙었다가 현대로템이 그 입찰을 따냈다고 그럽니다. 거기 500억 규모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도 오늘 그 현대로템에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이렇게 겹치면서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봉으로 보면 조금 그런데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요. 요 앞에 고점을 확실하게 이렇게 오늘 8% 올라주면서 강하게 뚫었습니다. 신고가가 났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그 위로는 매물이 거의 없어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전에 JP모건에서 아마 연초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방산주가 가장 좋아 보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그 흐름이 방산주에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나 현대로템이 폴란드 관련해서 가장 수혜가 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런 흐름을 타고 이렇게 그래프도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신고가가 나기 때문에요. 팔지 말고 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뚝심 있게 좀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더존 비전도 제가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수급에서 기관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 우위하고 있다. 이런 게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오늘 거래량이요. 이렇게 보면은 390만 주입니다. 근데 한 3일 전에 270만 주 거래가 터지고 오늘 다시 390만 주 터졌는데요. 17%가 올라줬으니까 거래량도 거래량이지만 시세 면에서도 오늘 전체 종목 중에서도 아마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존 비전이 어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한은행이 가담을 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아직 그 인터넷 뱅크가 좀 안 돼 있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이제 더존 비전이 세무 회계 쪽으로 중소기업들 그쪽 이제 회계 자료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요.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터넷 은행이라고 그러면 토스가 있고 또 카뱅이 있죠. 근데 토스가 지금 금년 상반기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평가받기를 한 10조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총으로 봤을 때요. 그 다음에 지금 카뱅은 아마 20조 가까이 될 겁니다. 예전에 20조도 넘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더존 비전이 인터넷 은행을 한다고 그러면요. 그쪽에 비했을 때 그렇게 불리한 조건은 아니다는 얘기죠.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체들 경쟁력이 있다. 더구나 신한은행이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에 가담한다고 그러면 더존 비전은 앞으로 상당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지금 더존 비전 시가총액이 봐야 한 1조 7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오늘 한 17% 이렇게 올라줬는데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프로 보면 드디어 앞에 고점을 이렇게 벗겨냈습니다. 오늘 일봉으로 봤을 때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제가 더존 비전을 항상 이렇게 주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주봉으로 봤을 때 요 앞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되면서 시세가 났던 요 앞에
요때 아마 호재가 이미 노출이 됐던 거 아닌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앞에 고점을 훌쩍 이렇게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좁게만 볼 게 아니라요. 저 앞을 보자는 얘기죠. 요 앞을 보면 13만 원대에서부터 이렇게 빠졌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5만 7천 원입니다. 근데 13만 원대에도 그런 호재는 없었죠. 인터넷 은행 같은 그런 대형 호재는 없었습니다. 실적 면에서도 지금 본업에서도 그때 당시 실적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더존 비즈원이. 그래서 더존 비즈원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요. 아마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지고 계실 텐데 요거는 꽉 쥐고 한번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좀 도드라져 보인 종목 중에 또 파마 리서치가 있습니다. 오늘 덤덤한 시장에서 7%가 올라줬으니까요. 상당히 크게 오른 건데 파마 리서치는 리쥬란 관련해서 실적이 대단히 좋은 실적주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수급에서 이렇게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사모펀드에서 이렇게들 근한 10일 넘게 매일 한 2만 주, 3만 주, 만 주 이렇게 꾸준히 사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수급에서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도요. 그동안에 많이 쉬었다가 최근에 그래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한 6, 7개월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다가요. 최근에 이렇게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서게 한 주체가 사모펀드더라 이런 얘기죠. 거래량 이렇게 보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도 이렇게 돌아서고 있죠. 리쥬란 관리에서 실적이 좋고 또 그 유명세 때문에 화장품 쪽에서도 비록 매출은 한 20% 정도지만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파마 리서치도 이제 좀 이렇게 상승세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이 종목도 좀 들어가 볼 만한 아직은 가격으로 봤을 때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 보면 이런 종목들도 예전 가격 정도는 회복이 될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어쨌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이렇게 확실한 매수처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그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렇게 개별 종목들 특히나 이 코스닥 종목 중에서 개별 종목 중에서는 기관이 가담해주는 매수세 가담해주는 그런 종목들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마 리서치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기관들이 이렇게 사주는 종목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그런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요.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롯데관광개발도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주춤하면서 조금 모양이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요. 이것도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이제 관광객들 지금 많이 들어오면서 이쪽 이제 카지노 쪽이 많이 좋아질 거다.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적자가 났는데 금년부터는 흑자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롯데관광개발은 수급에서 좀 특별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연기금에서 이렇게 10만 주, 8만 주, 6만 주 이렇게 보시면 한 10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사주는 그런 맛이 있죠. 요새 이제 이런 종목들 매수처가 확실한 기관이나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주는 그런 종목들이 좋은데요. 롯데관광개발도 그런 그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3년 적자였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주가가 오랫동안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 한 1년 동안 금년까지 17,000원에서 지금 9,000원까지 이렇게 빠졌는데요. 반토막 이상 났죠. 근데 금년에 이제 흑자가 난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데 이렇게 보시면 요 이렇게 거래가 좀 늘었죠. 그러면서 주가도 약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약간 좀 주춤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는 가격으로서는 매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도 좀 주목해 볼 그런 종목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모펀드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는 목표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그마한 종목에 사모펀드가 이렇게 집중해서 매수할 때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면 부담이 없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들어가서 사놓고 기다려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그래프로 봤을 때 매도 신호 나온 종목들이 있어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에코프로 이제 액면 분할한다고 그래서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거래 정체가 되는데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21선 무너졌죠. 그래서 매도 신호가 나왔다. 최소한 지금 들어가는 것은 많이 빠졌다고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온 얘기 보니까 이제 그 거래소로 이전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요 21선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렇게 깨지면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매도 신호다. 살 때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현대 보면요. 이런 상입니다. 보기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21선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요. 21선이 이렇게 깨지면서 최근에 이렇게 반등은 했지만 다시 이렇게 21선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21선이 이렇게 닿는다고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좀 반등이 됐었는데 오늘 이렇게 21선 닿고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이렇게 얻어맞았거든요. 다시 올라가더라도 요 21선 정도에서는 팔아주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21선 부딪히면 한번 팔아주는 게 맞다.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KB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PBR주들 먼저 이렇게 많이 올랐던 주식들인데요. 최근에 21선에서 부딪히면서 다시 이렇게 얻어맞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굳이 보자고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도 21선 아래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라든지 21선 아래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매도 신호가 나고 있다. 이런 종목들은 많이 빠졌다고 그래서 덥석 들어갈 종목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오늘 이제 21선이 살짝 이렇게 깨지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거래소 보면요. 요 21선이 살짝 깨졌는데 오늘 하루만 놓고 보고 매도 신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아마 이번 주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물론 예외적인 종목들이 몇 개 있기는 합니다. 기관들이 많이 사주고 하는 그런 종목들은 아직도 추세가 굉장히 좋은데요.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코스닥 종목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21선이 깨지면서 매도 신호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쪽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그렇거든요. 테슬라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금 빠져서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싸다고 그래서 덥석 들어갈 건 아니다.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물량이 이쪽에만 이렇게 편중돼 있다고 그러면 물량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면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조금 흐름이 다른데요. 거래소가 이렇게 21선이 그나마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는 외국인들이 아직도 그 강도는 좀 줄었지만 여전히 매수 우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거래소는 대형주 쪽은 그런 대로 버티고 있지만 코스닥 쪽은 그래프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자주 이렇게 추천드리는 그런 종목들은 기관이 됐건 외국인이 됐건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좀 이렇게 눈길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오늘 이제 주말이니까요. 주말이 아니라 이제 내일 선거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내일 쉬는 날이죠. 그래서 내일 선거 잘 하시고 모레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